네, 그럼 본격적으로 월요일 부동산 올인원 일부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님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현신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나와주신 두 가지 매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강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알짜 상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부동산 가이드 차현신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분양이다, 전세, 월세 이런 계약들을 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 전용 면적, 서비스 면적, 실면적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럴 때마다 좀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선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계약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자, 계약 면적은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할 때 토탈 되는 모든 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전용 면적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용 면적은 내가 실사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내 문 밖의 공간, 그러니까 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공간, 복도라든지 현관, 엘리베이터, 이것을 주거 공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주거 공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용 1이 있고 공용 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공용이 있고 기타 공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가 말하는 공급 면적을 얘기할 때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을 합친 부분을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 공용은 뭐냐? 뭐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실, 경비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전체적인 면적은 큰데 전용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전용률이 작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을 할 때는 이 전체를 통괄하는 것이고 공급은 주거공용과 전용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림을 조금 더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공급은 전용과 주거공용에 합친 거죠. 전용은 바로 아까 얘기한 요 안부분, 거실과 주방, 그다음에 방, 화장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거 공용은 집 밖에 나가는 요런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 면적은 뭐냐? 서비스는 우리가 얘기할 때 베란다를 얘기하죠.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통 웬만한 그런 그 주거 형태는 그 서비스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서 좀 더 거실이라던가 그 방의 면적을 조금은 더 넓게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면적은 절대 이 전용 공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서비스 면적을 다 확대를 해서 전체 실면적이 커지는 것을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서비스를 뺀 요 부분이 전용이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 면적, 발코니를 확대해서 더 안에 생활 공간을 넓혀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께서 계약을 하실 때 흔히 뭐 전세라든가 월세 계약을 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은 주거 공용과 전용 공간을 합친 거.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실제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 이것을 전용이라고 하고요. 주거 공용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 바깥에 바로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현관, 복도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용은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경비실, 관리실. 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면적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확실히 가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흔히가 아직도 평형인데 평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씁니다. 보통들은 제곱미터, 스퀘어미터 아니면은 평방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개 정도는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그 외에 다른 평수가 나와도 대충은 제곱미터를 환산해 보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평형 25.7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면적 곱하기 0.3025를 하면은 평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85, 84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85 미만을 우리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85제곱미터에 0.301을 곱하면 25.7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곱미터를 환산하실 때는 거꾸로 평형에다가 3.3058을 곱하시면은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32, 33평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이실 때, 자 33평에다가 3.3만 대략 대입을 해서 곱해도 109제곱미터, 109, 110, 111 요런 숫자의 평방미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323평은 109나 110이다. 또 25점은 85제곱미터다.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머리에 확실하게 박혀두셔도 조금은 더 기억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은 그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렸으니 앞으로 여러분께서 계약을 하실 때 면적을 좀 더 꼼꼼히 따지셔서 실수가 없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면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아파트 면적 알고 계약하자라는 주제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이 바로 아파트인데요. 앞서 공부해본 내용을 토대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물건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 신축 아파트로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124.9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84.84제곱미터입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접해 있으며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 호재를 품은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8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도 로열층이고요. 방도 3개짜리 물건인데요.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 역삼동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평수가 124.94제곱미터, 전용은 84.84,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준공은 10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의 구조로 총 7층 건물 중에서 6층에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8억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놓게 되면은 6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월세를 놓으신다면 5천에 280만 원이 예상되는데 29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 5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전세 시에는 2억 원, 월세 시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올 10월에 준공 예정인 25평형 신축 아파트를 지금 역삼동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입지겠죠. 본 물건은 역세권에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역삼역의 귀한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역삼역에서 바로 딱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신분당선이 있는 강남하고 또 인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이 편리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신논현역, 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여기에 큰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한창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를 좀 더 넘어가게 되면요. 강남대로에서 지하 사업 개발의 가장 1번지가 바로 역삼동입니다. 그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신세계, 현대 이런 대형 대기업 할인 유통 기업이 서로 강남에 좋은 자리를 얻겠다고 지금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만큼 훨씬 더 앞으로 미래에 호재가 있을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르네상스 호텔, 과거에 이런 호텔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철거 중에 있고요. 나중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이렇게 대형 쌍둥이 건물로 들어올 것인데 여기에 77%가 업무 비율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많은 고용 인구가 늘어나겠고 산업 인구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인근의 크고 작은 전 월세의 수요는 눈에 보듯 훤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호텔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이런 또 르네상스 호텔의 재건축 사업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바로 코앞에서 개발 호재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조감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총 7층 건물에 또 나홀로동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가 없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고 또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아주 가격 면에서도 파격적인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지금 전 도면인데 이게 확대를 해서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면적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R자의 신축 아파트인 건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건물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2호선과 신분당선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호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 월세 수요가 기대되는 매물인데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매매 가격과 함께 유의점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억 4천만 원인 가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세는 6억 4천. 벌써 전세 대기 수요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5천에 280, 290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대출은 함께 이용하신다면 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할 시에는 2억 정도면 되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면 실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의 특징은 저렴한 비용으로 강남 피에란로의 인근에 있으면서 역삼역에 가장 초역세권에 있는 아주 매물이 귀한 희소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신다는 점이 특정 포인트가 되겠고요. 유의하실 점은 그래도 부동산은 아무래도 입지와 분명한 본인의 임장 활동이 한 번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주변의 시세라든가 월세 수요, 전세 수요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들으면서 현장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유의점도 같이 겸비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과 함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유의점까지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소개를 잘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신축 미국 렌탈 주택으로 미군 게이트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94.2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57.71제곱미터입니다. SRT 지제역 개통과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18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8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요, 경기도 평택으로 좀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보니까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평택의 미군 렌탈 주택의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게이트에서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는 694.21제곱미터, 건물은 657.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6월에 이미 예정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준공이 떨어질 예정이고요. 방 4개, 욕실 2개, 그리고 한 통 건물에 3가구가 들어가 있는 통건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층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18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 1,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만불이라고 하죠, 보통. 대출 금액은 8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가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1년 렌탈료 지급까지 벌써 이미 확정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부터 시작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8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건물에 대한 소개와 가격까지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미군 게이트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미군한테 렌트를 줄 때는요, 딱 3가지 요건이면 됩니다. 일단은 게이트에서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단지여야 되고 그리고 미군들이 좋아하는 구조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미군 렌탈 주택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미군의 게이트는 용산의 게이트보다도 용산의 부대보다도 5배가 넘는 그런 면적인데요. 그 중에서 동창리 게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동창리 게이트에서 딱 도보로 5분 거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에 국제 고덕 신도시가 있는데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벌써 올해 초에 그 개통이 했죠. 지제역이 벌써 이미 있고요. 또한 인근에 평택대학교,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있어서 고속도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발 호재 가장 큰 거는 SRT가 이미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 수서까지 17분이면 분명히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또 LG 반도체 이런 대형 대기업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고용 인구, 산업 인구가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 이 인근에 벌써 지가 상승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벌써 지금 현재 73% 공정일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많은 그런 18년도까지 미군이 많이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군 주택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 미군 부대에서 가까워야 되는데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지금 이게 건물 단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팽성대교가 맞은편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동짜리 통건물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1, 2, 3층이 한 가구씩 총 3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3가구가 다 렌탈이 들어오게 되면은 월 1,000만 원 정도의 렌탈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는 이미 많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하신다면 상당히 널찍한 거실과 주방이 보여지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로 잘 마감이 되어져 있는 그런 특징의 물건입니다. 네, 미국 렌탈주택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매물이 용산 미군 부대의 5배 크기라고 합니다. 평택 미군 부대가 용산 미군 부대의 5배라고 하는데요. 너무 커서 제가 좀 말이 더듬고 있는데 가격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유의점까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은 18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매월 3가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월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연납으로 받기 때문에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대출은 8억 5천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8억 3천만 원이 되겠고 이 물건의 포인트는 게이트에서 가깝고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군들이 좋아하는 설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고 유의점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부분 반드시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전문가와 현장의 안내자를 꼭 안내를 받으시고 자세한 유의점을 살펴보신다면 좋은 물건의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 미군 부대의 렌탈 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렌탈 주택 하면은 좀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유의해 두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보통 그 미국 렌탈을 할 때는 영어가 돼야 된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영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 렌탈을 하는 전문 에이전트들이 인근에 있고 또 부대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에이전트들이 다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만 놓으면은 다 알아서 임대를 관리해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언어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항상 미리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장 방문하시고 정말 게이트와의 거리 또 월세 수요, 미군의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점을 좀 더 유의점을 따져보신다면은 실수가 없는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매물 소개 감사드립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볼 마다